이제 이 철학은 이제 뭐 쉽게 제가 뭐 설명을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뭐 전에 그런 얘기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은 이제 요즘에 스마트폰이라는 걸 말하면 컴퓨터의 운영 체계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은 이제 안드로이드를 주로 사용하고 뭐 윈도우도 뭐 폰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애플은 또 애플 나름대로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OS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만들고 뭐 뭔가 그 이 스마트폰에 사용하는 앱도 만들어도 거기에 운영 체제에 맞게 만들어야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좋다고 만들어낸다고 소용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동안의 이 세상의 운영 체계는 철학적으로 보면은 그게 이제 플라톤 철학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플라톤 철학 갖고 안 돼. 그건 마치 도스나 마찬가지야. 윈도우가 나와서 도스가 다 없어진 것처럼 안 되는 거죠. 이제 거기에 발맞추지 못하면 다 쇠퇴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스마트폰이 나오는데 옛날에 그 투지폰 갖고 뭐 계속 버틴다. 모토로라니 뭐 이런 데 다 그래서 망한 거거든요. 체제가 변하면 운영 체계에 맞게 프로그램도 다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말하자면은 이뭐그 과거의 플라톤 철학을 활용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거죠. 중세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플라톤 철학 갖다가 거기다 얹었단 말이에요. 설교도 그렇고 뭐 교육도 그렇고 뭐 교회 법도 그렇고 다 거기서 얹어서 만든 거거든. 근데 이제 근대 이후가 됐단 말이에요. 근대 철학은 플라톤 철학이니까 근대 이후란 말은 플라톤 철학 이후라는 뜻이거든요. 이미 운영 체계가 바뀌어 버렸는데 옛날 플라톤 그 철학이라고 하는 거기에 맞춰서 만든 지금 중세로 돌아가자든지 뭐 또 근대 철학도 마찬가지예요. 근대 신학도 플라톤 철학이거든요. 변형된. 그걸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것은 뭐하고 똑같냐면 아니 지금 안드로이드 이 스마트폰이 돌아가는 시대인데 투지폰 뭐 5G, 6G까지 나왔는데 투지폰 갖고 하자. 문자 보내고 그냥 어? 전화하면 됐지 뭘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하니까 사장되는 거지. 안 되는 거지. 안 맞아.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좋은 비유가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떻게 한마디로 딱 설명하기 어려워서 이런 비유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 플라톤 철학 갖고는 안 되니까 그러면 플라톤 철학이 시작되기 이전으로 돌아가 보자. 그게 이제 현대 철학자들의 고민이에요. 들레즈 철학사도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아테네로 이제 돌아가 보니까 그때의 그 특징은 뭐냐면 세 가지를 말했어요. 뭐 그것은 철학 공부는 처음부터 항상 되돌아가서 처음부터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시대에 시작이 뭐였는지를 알고 거기서부터 계속해서 조금씩 변화되면서 발전이 되고 철학사가 형성되니까 처음을 물어보면 중간에 들어봤자 그건 잘 모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간증 냈습니다만은 제가 그걸 이해하려고 무려 한 3,000번을 처음부터 되돌아가서 리플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일이 관지가 되면 그게 이제 뭐 구슬이 소멸이라도 꿰야 보배라고 그것이 이제 쓸모가 있게 되는 거예요. 체계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냥 머리로 그냥 한번 듣고 이해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철학은.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 시작,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철학사가 이제 특징이 그겁니다. 철학사 공부가. 그래서 아테네 이제 그 철학의 서양성의 기원인 아테네로 가보니까 아테네가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동안에 이제 서양 철학사는 이제 그 플라톤의 안경으로 보기 때문에 그리스 또 그 아테네 철학 자체가 잘못돼 있어요. 왜곡돼 있었다고. 근데 플라톤을 제껴놓고 플라톤 이전으로 돌아가 보니까 그냥 객관적 입장에 세 가지가 드러났어요. 하나는 토착성입니다. 초월이 없어요. 거기는 자연 철학이에요. 자연. 그래서 그 특징이 보면 아토케톤이라고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토착성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그 왕을 세울 때도 거기에 보면은 무슨 이렇게 신이 있어갖고 뭐 신이 지명하거나 뭐 신이다 신의 아들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귀족 중에서 뽑아가지고 왕을 만든 거예요. 전혀 다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냥 시민들이 뽑은 거예요. 뭐
이집트나 뭐 아수르나 이런 데처럼 뭐 신이 뭐 지명하고 그렇게 아니지. 그러다 보니까 그냥 신이 아니에요. 왕도 사람이야. 그러니까 왕을 뭐 떼낼 수도 있고 이제 뭐 또 다시 뽑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거고, 왕의 말은 사람의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항할 수도 있고 대들 수도 있고 그런 거지. 근데 신이면 왕이 대들면 죽죠. 신한테 감히 대들어? 사회가 그런 사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토착이에요. 자연적이에요. 두 번째는 이 지혜와 관련해서 필리아입니다. 필리아. 그래서 뭐 에로스도 있고 스톨게도 있고 뭐 필리아도 있고 뭐 아가페도 있고 뭐 이제 사랑에 관한 얘기가 있는데, 필리아를 쓴 건 우정입니다. 친구니까 모든 사람들은 이제 진리의 친구야.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은 진리를 다 갖고 태어나요. 그 소크라테스 그 주장입니다. 근데 덮여 있거든.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자극을 했고 반어법 같은 걸 써서 왜 그런데 왜 그런데 이렇게 물어가지고 이미 임신된 아기를 출산하는 산파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게 산파술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여인들에게 애가 임신되는 것처럼 진리는 다 갖고 태어나. 드러났느냐 안 드러났냐 그것뿐이지. 그 철학자는 그걸 드러나게 개와 같은 사람이고, 그냥 무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있긴 있는데 속에 들어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뭐 동양이나 이런 데처럼 누군가 뭐 진리를 독점하고 있어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 사람 가르쳐주고 뭐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똑같이 갖고 있다는 거죠. 공평한 거예요. 세 번째는 공평하기 때문에 자기를 주장할 수가 있어요. 독사예요, 독사. 자기를 말로 표현할 수도 있고 투표로도 표현할 수 있고 동일한 자격으로. 그런 이 민주주의 기본이 되는 나라였다는 거예요. 단지 옆으로 구별은 돼요.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또 뭐 이 철학파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뭐 소유학파도 있고 무슨 금욕주의도 있고 회의학파도 있고 뭐 쾌락주의도 있고 다 다르지만 다 중요하고 똑같은 자격을 갖는 거죠. 그리고 학파에서 주장할 수가 있어요. 또 직업도 여러 가지. 그 당시에 대표적인 직업군을 네 개를 뽑는데 철학자, 정치가죠. 정치가 그럼 철학자가 있고 상인이 있고 그리고 군인이 있고 종교인이 있고 다 중요해요. 어떤 게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게 없다고. 공평하고 구별이 된다면 수평적인 구별이 있을 뿐이죠. 근데 이제 이런 사회가 문제가 한번 터지죠. 뭐냐면 이제 이 얘기도 자꾸 여러분 들으셔야 이제 이 시대에도 이해가 되는데, 그 페르시아 대페르시아하고 전쟁이 벌어집니다. 근데 평상시에는 이제 주로 전투를 육군들이 하다가 육군이 대우를 받았어요. 근데 갑작스레 해전이 벌어진 거야. 그래서 평소에 무시당하던 해군들이 그때 나서가지고 참 기적적으로 엄청난 페르시아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를 거둡니다. 그래서 거기 전리품하고 국가에 상금을 줘갖고 이 수병들이 갑자기 부자가 돼요. 신분이 상승돼서 시민권을 획득하고. 그럼 뭐 대박이 난 거지. 그러고 나서 이제 시민이 돼갖고 이제 뭐 왕도 뽑고 뭐 하여튼 무슨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데 동일한 자격이 돼갖고 노예 출신이거든요. 되게 이제 이 수병이랑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거기 고급 시민들하고 같은 자리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야. 인문학. 지금 이제 여러분 들레지를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은 들레지가 하는 말을 다 이해를 못 할 거야. 편의가 어쩌고 뭐 어? 시뮬라크레가 어떻고 잘 못 알아듣잖아요. 이것은 마치 새로운 세계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영어를 못 알아듣는 거 똑같아요. 인문학에는 또 다른 사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수병들이 갑자기 귀족들하고 같이 시민이 돼가지고 거기 회의에 참석하니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자기 나라 말은 말인데 영어 자체를 모르는 거지. 훈련받지 않아가지고. 영어 단어 모르면 영어 못 알아듣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됐고 시민은 됐는데 시민 노릇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벌은 돈 갖고 이제 선생들을 찾아다니면서 자기 속에도 있으니까 진리가 있잖아요. 이걸 개화시켜야겠다. 이 산파의 도움을 받아서 나도 지식인이 되야겠다고 생각해서 인문학이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인문학 부흥이 일어나는 게 지금 뭐 3만 1천 몇 달러가 됐다대요.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인문학적인 욕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문학이 이렇게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먹고 살기 힘든데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테네로 돌아가서 보면 지금 현상이 똑같은 거야.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안 되잖아요. 인문학은 제가 보니까 한 30년을 해야 좀 조금 알아듣는 것 같아. 저도 열심히 한 30년 하니까 웬만한 그 철학책이 읽어지는 이유가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이게 한 3,000년의 그 역사가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아무리 머리가 좋다고 뭐 석 달러를 공부해서 알 수가 있냐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뭐 시민권 따고 또 훌륭한 선생 밑에 가서 이제 그 인문학을 공부, 철학을 공부하니까 우쭐한 마음이 있는데 막상 회의에 참석해갖고 막 자유롭게 그냥 이 말 저 말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야. 그리고 또 투피권은 똑같이 갖고 있네. 그런데 문제가 터진 게 소크라테스가 이제 막 돌아다니면서 뭐 유명한 사람들 대화 무시간을 폭로하고 막 애들도 막 흉내나고 그러니까 막 기분이 되게 나쁜 거예요. 망신당했다고. 그래가지고 모함을 해갖고 청소년들을 잘못된 길을 인도한다고 고발을 했어요. 그 이제 시민재판이 벌렸는데 무식한 이 수병 출신들 이런 사람들이 뭘 말귀도 못 알아듣고 잘잘못 모르니까 그냥 휩싸여가지고 소크라테스 죽이자고 투표를 해버렸네. 그래갖고 이 소크라테스가 잘못한 것도 없이 죽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이제 도망치라고 하는데 이 양반이 도망치지 않고 그냥 죽어버렸네. 그러니까 정말 귀한 분을 이게 이제 이렇게 잃게 된 거죠. 그래서 죽이고 나서는 그 사회가 막 이 민주주의니 뭐 이 국민정치라고 그러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정적으로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애제자였던 플라톤이 이건 잘못된 거다. 이런 정치, 이런 스타일의 사회는 이거 잘못된 거다. 그러면서 이제 문제를 제기합니다. 철학은 그게 막 처음부터 복잡한 게 아니에요. 아주 단순한 데로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철학이 하나 만들어지면 그 추종자들이 생겨고 계속 그걸 막 계속 확대를 해요. 막 조직을 하고 확대를 하고. 플라톤 철학도 처음에는 이게 회의할 때 뭔가 발언할 때 이게 정답부터 아주 쓸모없는 얘기까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수병들이 하는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많이 하는 거야. 지금 뭐 어떻게 주제도 파악이 안 돼가지고 엉뚱한 얘기. 우리 어디 회의하다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늦게 들어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지지부진해. 그럼 빨리빨리 끝내면 좋은데 계속 뭐 발언하면 답답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회의할 때 말하는 거 보면은 정답에 가까운 정답을 말하는 사람도 있고 90점, 50점, 빵점짜리 아무 쓸모없는 얘기만 떠버리는 사람도 있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회의에서는 발언이지만 이게 그냥 모든 그 얘기하는 걸 통틀어보면 주장이거든요. 주장자라는 말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주장에는 수직적으로 100점짜리 주장도 있고 50점, 80점, 빵점짜리 있다. 이걸 이제 플라톤이 주장을 한 겁니다. 시작은 거기서부터 준 거예요. 소크라테스 문제 때문에. 그 단순한 건데 이제 나중에는 그럼 그게 어디 있냐? 눈에 보이지 않는데 정답이 있다. 그래서 이데아론이 나오는 이원론이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 뭐 그냥 그걸 교육학에 적응하고 신학에 적응하고 뭐 윤리에 적응하고 뭐 정치에 적응. 그래서 이걸 막 엄청난 체계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공부는 뭐냐면 다 떨어내고 그걸 F게 친다고 그래요. 현상학적 환원이라고 그러는데 후설이 한 얘기를 이제 인용하자면 그런 거지. 그래서 다 떼내고 보면 맨 끝에 마지막에 남는 건 뭐냐면 그거거든. 사람이 주장에는 100점짜리부터 0점짜리까지 있을 수 있다. 수직적으로 구분을 하자, 구별하자. 이 얘기입니다. 플라톤 얘기는. 그러니까 나머지 철학자들은 그럼 네 주장만 그러면 100점이냐? 우리는 뭐냐? 니네들은 궤변이지. 이렇게 된 거야. 니네 다 똑같다는 똑같기는 뭐가 똑같아. 지금 저기 회의에 나가서 수병 출신하고 철학자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라 이거야. 어떻게 똑같을 수 있냐? 똑같을 수 없다는 거지. 근데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들도 일리가 있고 틀리다는 사람도 일리가 있는 거지. 응? 근데 이제 그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 소크라테스를 죽였다고 하는 원죄의식 같은 게 생기면서 플라톤 쪽으로 쏠린 거지. 그러면서 플라톤 추종자가 많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똑같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플라톤만큼 그렇게 이게 이론적으로 정리가 돼가지고 쌍벽을 이룰 만한 사람이 없어갖고 그냥 쭈그러드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이 대세를 이루게 됐다고. 그러면서
일단 주장해놓고 이제 자기가 대세를 잡았으니까 이제 거기 논문 쓰듯이 뭔가 갖다 증거를 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로서는 권위가 있는 게 뭐냐면 신화입니다. 신화. 지금 우리가 기독교 우리는 뭐 성경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지만 세상 사람들 볼 때 옛날 얘기거든. 신화 같은 거예요. 모세가 뭐 저 홍해를 갈랐다. 우리는 믿죠. 그렇지만 세상 사람 보면은 신화 아니야? 저거 꾸며낸 거? 근데 우리는 믿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신화는 우리가 성경에 신화 같은 말씀 믿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믿음의 대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 신화를 갖다 붙이는 거야. 파이드로스라는 데서는 이게 이제 그 책을 쓰면서 신화를 하나 갖다 씁니다. 그래갖고 뭘 쓰냐면은 뭔가 윤회사상, 뭐 전생이 있고 지금 현재의 삶이 있다. 그래서 전생에서 많은 개화가 된 진리지만 정말 정답에 가까운 진리를 갖고 있던 사람이 태어나면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이 되는 거야. 근데 거기서도 무식한 녀석들이 있는데 빵점짜리 아니면 50점짜리밖에 진리를 갖지 못한 애가 태어나면 백날 태어나서 떠들어봤자 그것밖에 안 된다는 이런 얘기를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라톤이 자기에게만 할 때는 권위가 없었는데 신화에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럴듯하거든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정치가라고 하는 또 책을 썼는데 그 속에서는 분유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분유. 아버지가 원본이고 아들은 카피본이야. 복사본인데. 그래서 손자는 뭐냐. 할아버지가 원본하고 비교하면 이건 날탕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시뮬락테레라는 그건데 비슷하긴 하는데 전혀 원본하고 다르다는 거지. 그래서 원본, 사본, 환영 이런 얘기. 환영이라는 말이 번역이 적절하진 않아요. 근데 쓸 말이 없어. 그냥 시뮬락테레라는 게 비슷하긴 한데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런 얘기예요. 그럴듯하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소피스트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는 다 똑같다고 하는 녀석들은 다 틀렸어. 그것도 궤변론자. 어떻게 똑같아? 다르잖아. 소크라테스하고 수병 출신하고 같아요? 그걸 같다고 얘기하는 녀석은 다 궤변이라는 얘기. 그래 궤변론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 훌륭한 많은 그런 이제 철학자들이 있었는데 그 한순간에 플라톤 때문에 궤변론자들 그 사람들은 뭐 다 똑같다. 뭐 노예나 뭐 무슨 소크라테스나 모든 사람이 다 진리의 친구고 똑같다고 얘기하는 게 궤변 아니야? 플라톤 세계로 볼 때는? 그럼 그렇게 똑같은데 왜 소크라테스를 죽였어?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순간에 이제 달을 물리쳐버리고 플라톤이 철학이 이제 주요 철학이 돼버리고 그거 어떻게든지 이제 기대가지고 뭘 만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그 제자들이 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처음에 정답 얘기만 했는데 그 규정이 안 되니까 뭐 그게 뭐냐 그러니까 이데아라고 이데아가 지금 뭔지도 몰라요 지금도. 근데 설명을 해야 할 거 아니야. 머리 좋으니까 또 아리스토텔레스는 부동의 동자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멀리 정답이 있어갖고 모든 부족한 것들을 뭐 가능태 현실세 해가지고 자기가 이끄는. 그러니까 뭔가 이데아가 신 같아. 종교성을 띠게도 이제 그 가능태 현실태를 더 늘려가지고 이제 확장을 시켜가지고 과정을. 그래서 일자가 있고 그다음에 뭐 우주 이성이 있고 또 영혼이 있고 그다음에 화풍수토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순수 진료가 있고 그게 또 프로테인 사람들이 늘려놨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윤리를 붙이고 뭐 학문을 붙이고 종교를 붙이고 별짓을 다 해갖고 이제 자꾸 체계를 만드는 거야. 그럼 그게 진리를 생각하고 그걸 그냥 공부하려고 난리를 치고 그래서 유대교를 만났네. 그 유대교 애들이 이데아를 설명 못했는데 유대교 만나니까 물 만난 거지. 그게 하나님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짝짝꿍이 된 거 같고 중세가 된 거지. 이 철학이라는 게 그런 효과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운영 체계 그냥 거기 어플이 얹은 거랑 똑같은 거야 기독교가. 그래서 뭐 기독교가 무슨 뭐 철학을 노비로 삼았다는 둥 발판을 삼았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둘이 배가 맞아갖고 세계를 지배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근대까지 그렇게 잘 됐어요. 근데 이제 니체 같은 사람 만나면서 니체 얘기가 그거든. 거꾸로 올라가 보자. 그럼 플라톤 철학이 껍데기 다 벗겨나고 나는 주장하는 내용이 정답이 있고 80점, 50점, 빵점짜리 때 그 얘기인데 나머지는 다
그냥 만드는 거야. 그 니힐리즘이에요. 허구라고 허구. 왜 그걸 진짜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그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그 엄청난 책에 수많은 논문, 그 많은 뭐 무슨 주장들 그 다 껍데기거든. 껍데기. 그게 진리로 그게 다 인식되고 있냐는 거예요. 다 까 부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허무한 거. 배우려고 그냥 사막을 걷는 낙타처럼 홀몸을 가면 될 걸 그걸 뭐 플라톤식으로 꾸며진 교육 사상, 철학, 뭐 무슨 윤리, 도덕, 종교 그걸 많이 배운 게 교양 있는 사람이고 배워봐. 그게 무슨 짓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철저히 까부수는 거예요. 이거 니체 같은 사람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니체가 100년 전 얘기할 때는 미친놈이라 했는데 계속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게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니힐리즘. 아무것도 아닌데 다시 시작하자. 그걸 긍정하고 어린아이 빨간등에서 시작하듯이 인류가 다시 시작하자는 게 니체 사상입니다. 그게 지금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거꾸로 되돌아가서 그러면 지금 이제 플라톤 철학이 종말을 구했으니까 다시 되돌아가보니까 진짜 플라톤 철학이 다시 이게 들레즈가 되돌아가 보니까요. 정말 하잘 것 없는 얘기야. 껍데기 다 뱉고 F게 치고 가로치고 환원시켜 보니까 겨우 그거예요. 주장자의 주장이 수직적으로 100점, 80점, 50점, 10점, 0점짜리 있다는 그 얘기 하나, 그것이 플라톤 철학의 핵심입니다. 다른 거 공부할 거 없어요. 그것만 알면 돼. 그러고 나서 다시 플라톤 이전에는 뭐냐면 다 소피스인데 동일한 자격이었거든. 뭐 보면은 금욕주의자도 중요하고 똑같은 자격이야. 저기 진리에 입각해서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쾌락주의자도 있고 회의자도 있고 뭐 소유파도 있고 뭐 다 똑같은 동일한 구별이 있다면 평등한 가운데 서로 다르다는 것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시대에 돌아가 보니까 이걸 주장한 사람들 중에 에피크루스 회의학파지 그리고 저 쾌락주의자 그리고 이제 그런 양반이 뭐 책을 뭐 250권이 300권을 썼다 다 없어졌어요. 이게 이제 플라톤주의자들이 다 없앤 거지. 그리고 나머지 조금 남아있는 건 제자들이 뭐 강의 듣고 이렇게 메모하는 것만 있고 그나마 그쪽에 살아있는 게 오늘 이제 루크레티우스라는 철학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갖고 이제 그렇다 그러면 그 시대로 돌아가서 다시 철학을 해보자. 굉장한 사람이 하나 살아남은 거지. 그래서 이 양반 얘기를 들어보면 플라톤식으로 철학하기 이전에 그 시대상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 수직적으로 이렇게 구분할 게 아니라 옆으로 수평적으로 자연 철학의 초월 빼놓고 초월이 아니거든. 다 동일한 자격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동일한 자격. 그래서 철학자도 중요하고 상인도 중요하고 종교인도 중요하고 그 무슨 군인도 중요한 거고 철학자도 다 학파마다 다 중요한 겁니다. 그런 시각으로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이 다 똑같은 거예요. 사람, 동물, 식물, 뭐 동물 중에도 뭐 새가 있고 물고기 있고 다 중요한 거예요, 종이. 근데 그동안 이걸 설명을 못한 거지. 그냥 그 플라톤의 위세에 눌려가지고 설명을 못해 실패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루크레스를 잘 읽어보면 그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종은 각자 특이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개체가 있는데 개체는 개체성이 있고 개체 속에는 속성인데 속성도 역시 다 이질적인 요소를 갖고 있어. 다 다른데 다 가치가 있어. 특히 이제 개체 속에 그 속성을 보면요. 바울이 좋은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구성을 보면 눈, 코, 귀 다 중요하죠. 그렇지만 학문도 중요하고 발바닥도 중요한 거예요. 어떤 게 필요 없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 똑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플라톤하고 저는 다른 설명을 어떻게 이런 종이 유지가 되느냐? 그 이제 데모크리투스라고 하는 그 당시에 원자론자가 있어요. 그 사람 철학을 갖다 씁니다. 쓰는데 이 모든 이 우주, 이 자연이라고 하는 건 공간, 무한한 공간 속에 무한한 원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원자는 아주 세밀하게 들어가 보면은
살아있는 사유이면서도 물질이에요. 그게 기가 막힌 얘기지. 나중에 이제 이걸 랄프 인시 같은 경우는 이제 모나드라고 그래요. 뭐 형이상의 점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빛을 갖고 설명하면 더 쉬울 것 같아요. 아인슈타인이 빛은 뭐냐면 옛날에 운동이라고 생각했어요. 직진하는. 근데 질량을 갖고 있는 물질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 어디서 증명이 됐냐면 이 지구상에서는 직진하는 걸 보이는데 더 긴 우주에서 보면은 빛이 나가다가요. 질량이 무거워갖고 인력이 강력한 게 있거든요. 거기서 휜다는 거야. 질량이 없이 휘지가 않거든요. 빛은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그 상대성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건 운동이면서 이것은 물질이다 이렇게 증명이 된 겁니다. 그처럼 이 모나드라는 게 여기서는 원자라고 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유이면서도 하나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는 거죠. 이게 무한한 공간에서 운동을 하는데 절대 법칙, 절대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절대 불변의 법칙이기 때문에 사람은 사람 형태로 그 원자가 모이는 거지. 그 사람이 절대로 그 법칙에 의해서 모이기 때문에 사람이 원숭이는 안 돼요. 진화론이 잘못된 거야. 그래서 지금 뭐 이 침팬지하고 사람하고 뭐 유전자가 뭐 99.9%가 같대요. 근데 0.001%만 달라. 그래도 절대 불변의 법칙이기 때문에 침팬지가 서로 연애해가지고 사람이 안 나와요. 자식이. 뭐 몇백억을 걸고 지금 그 유인원인가 뭘 찾는다. 안 나온다니까? 사람하고 결혼해갖고요. 침팬지가 안 나옵니다. 절대 불변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간 속에서 이 원자들이 절대 불변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여서 모여가지고 그것이 지금 현재 볼 수 있는 구체적인 형태를 띠기 때문에 나무는 그 나무, 소나무는 그냥 소나무가 나와. 죽어도 소나무가 또 나오고. 참나무는 참나무가 나옵니다. 소나무가 변해가지고 참나무는 안 돼. 사람이 나오는 거고, 사람이 절대 결혼해서 염소는 안 나옵니다. 염소 속에서는 양이 안 나와. 그런 식으로 절대 불변의 법칙에서 이 공간 안에서, 무한한 공간에서 이 원자가 모여가지고 그 종이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루크레티스 설명입니다. 근데 이제 데모크리스하고 달라진 게 뭐냐면, 데모크리스는 이 원자 운동이 직선만 해. 아래로 가든지 양쪽으로. 근데 이제 그렇게만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그 결혼을 했다. 그러면 아들, 딸 날 때 똑같은 녀석이 나와야 되거든. 똑같은 엄마, 아빠니까. 근데 얼굴이 다르거든. 성격도 달라요. 또 아들도 나오고 딸도 나오고 신기하거든. 왜 다르지? 이제 요걸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루크레테스가 디모크레테스보다 발전된 게 그겁니다. 편의를 인정하는 거야. 편의. 그래서 식선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가다가 일탈에 부닥치도 해가지고 기울어지기도 하고 달라지기도 하면서 같은 엄마 아빠 나오는데 그때 말이에요. 그 원자들이 그때 뭐 이제 뭐 비가 많이 온 날이든 하여튼 뭐 먹는 게 뭐 좋았더니 나빴더니 영향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 원자들이 좀 달라져. 운동이 달라지면서 다른 녀석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 변형을 설명하는 거야. 다른 이유를. 그 거의 완벽에 가깝게 이 자연을 설명하기 종이 다르다는 설명합니다. 그렇게 해서 플라톤하고 전혀 다른 이 수평적 차원에서 구분을 종이 다른 것과 개체가 다른 것, 개체 속에 속성이 다른 것들을 설명해내는 거죠. 이 철학이 지금 철학이야. 지금 철학이. 이 세상을 운영하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되는 그 운영 철학이 이제 이 철학이 기본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자연이 종이 다 다른 자연인데 요걸 갖고 이제 뭐냐면 이게 시뮬라크라라고 하는 거 이제 그 플라톤은 완전히 원본하고 사본을 카피한 원본하고 전혀 상관없는 쓸모없는 거라고 했는데 이 루크레테스 얘기는 그 잘못된 허구라는 얘기예요. 왜 그런 쓸데없는 얘기 하는 거야. 이 자연 속에는 사본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다 원본이야. 자식이 그게 사본입니까? 내 자식이지만 내 거 아니라고. 우리 저 곽일 목사님하고 김숙 목사님 결혼해가지고 예쁜 아들 딸 낳았는데 준영이 서영이거든.
목사님 이 두 분의 그 사본이냐고. 걔들 원본이라니까. 전혀 다른 원본이에요. 왜 원본이냐? 전 세계에 이렇게 생긴 아들, 딸은 없어. 걔들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원본이지. 시뮬라크는 비슷하긴 하지만 그게 동일성과 유사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슷하고 유사하긴 하지만 원본이야. 다. 왜 그걸 사본이라고 몰아치냐 이거야. 플라톤 철학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분위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주장이 먹히지는 않지만 이 사람들 얘기가 진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시뮬라크라는 것을 환영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플라톤은 잘못된 거고 이게 자체가 시뮬라크라는 말 자체가 이제 원본이 되는 거야. 다 원본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똑같은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원본이지. 근데 원본인데 환영과 환각을 구분을 합니다. 뭐냐면 이렇게 원본으로서의 하나하나가 다 원본인데 요게 이제 이렇게 무한한 공간에서 원자들이 모여가지고 한 형태를 띄어서 자연을 형성하고 있어. 다른. 그래서 이제 그런데 재밌는 것은 절대 불변의 법칙에 의해서 사람은 사람인데 염소는 염소가 되는. 여기 나중에 이제 그 니체의 범죄 그것이 윤회가 됩니다. 윤회 사상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나온다는 거. 영원 불변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건데 모였다가요. 모여면은 자연 형태가 돼. 그런데 이게 흩어진단 말이에요. 공간으로 흩어질 때 한 번에 쫙 흩어지는 게 아니야. 설탕이 녹듯이 서서히 원자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돌아갈 때 담배 연기처럼 설탕이 녹는 것처럼 형태가 서서히 없어지는 그 기간 동안 뭐냐면 그건 환영이 아니고 환각이야. 근데 그걸 환영으로 착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윤리가 나오는 거예요. 못된 사람들은 그걸 인용해가지고 사람을 예를 들면 사람이 죽어도 영원히 지속되는 걸로 착각을 해. 왜냐하면 죽은 다음에 환각 상태가 지속되는 걸 보고 그래가지고는 종교를 만드는 거야. 그리고 겁을 줘요. 이 땅에서 잘 살지 못하면 죽은 다음에 이제 영원히 지속돼가지고 거기 뭐 시지프의 신화 나오잖아요. 근데 지옥에 가지고 막 계속해서 막 바위를 올려갖고 꼭대기 올려놓으면 또 떨어지면 올리고 너 영원히 그 지대해야 돼. 티티아스인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너 지옥 가면 네 심장 너 죄를 져가지고 독수리가 다 파먹어. 그럼 죽지도 않고 또 자라. 그럼 또 파먹어. 그 짓을 영원히 할 거야. 너 어떻게 살 거야? 세상에 사는 동안에 금욕하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응? 죄짓지 말고 살아. 그래가지고 겁을 주는 거예요. 있지도 않은 걸 만들어가지고. 그래 그 사람들 현혹하는 게 악당들이야. 그래서 철학자는 뭐냐면 양심껏 죽은 다음에 끝나는 거고 영원 불변의 법칙에 의해서 무한한 공간에서 이렇게 뭔가 형태가 모아졌다가 그 원자로 다시 돌아갔다가 다시 모아졌다 하는 게 이 자연 세계야. 그러니까 그런 거 믿지 마라. 그리고 뭐냐면 지상에 사는 동안에 이렇게 형태가 모아졌을 때 쾌락을 즐겨. 쾌락이 뭐냐? 성욕, 연애 많이 해. 좋은 사람하고. 그리고 먹고 싶으면 많이 먹어. 맛집 찾아다녀. 세 번째, 잠잘 때 잠을 잘 자는 게 복이야, 복. 그러니까 일찍 자, 일찍 일어나고 푹 쉬고 좋은데 찾아다니면서 푹 쉬어. 그게 쾌락이에요. 지금이 딱 이 시대야. 지금이 소피 시대라는 것이 뭐냐? TV만 틀면 맛집 나오죠? 수면 베개, 뭐 잠자로는 무슨 침대 난리 났어요. 난리 난 거야. 그리고 그냥 연애를 해라. 뭐 부인 하나만 갖고 어떻게 사냐? 바꿔. 돈 많으면은 다 바꿔. 남편도 바꿔. 애 없는 여자가 바보 천치다. 이게거든. 그 지금 지난번 우리 공부했잖아요. 이 사회를 가장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 책 중에 하나, 사회학 책이 방화하는 개인들의 사회. 거기 진리는 뭐냐? 죽는다는 거 하나거든. 이 사람들의 얘기는 소피스적인 얘기 진리는 딱 죽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거야. 진리는 여기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 다시 말해서 공간의 자연 법칙에서 모아졌다가 다시 원자로 돌아가는 거. 그거만이 진리란 말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거든. 지금 사람들은 이 사회에서 말이에요. 소피스적인 이런 운영 체계에 움직여진다는 얘기는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진리는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 사회에서 얘기하는 거야. 죽는다는 거.
나머지는 다 꾸며낸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서서히 사라진 환각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럼 지금 사람들의 심리는 뭐냐? 살아있을 때 즐기자. 그냥 즐기는 게 아니라 익스트림 스포츠 같이 그냥 뭐 그냥 뭐 기왕에 한 번 살고 죽는 거 돈 있으면 스포츠카 같은 거 사가지고 자유로 같은데 막 250km 막 달려가지고 치킨 게임에서 서로 부닥치면 죽는 거고 피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30억짜리 줘 그냥 10억짜리 차. 아니 마음껏 사는 거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리고 맛집 찾아서 막 비행기 타고 요즘 비행기 싹 싸겠다. 일본 가갖고 점심 먹고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맛있는 건 못 먹어서 죽어 요즘에 죽어 그냥 어디든지 그냥 차 타고 제주도 그냥 날아가서 흑돼지 먹고 오고. 식욕, 성욕 그냥 뭐 남자 여자가 뭐 그냥 뭐 젊은 애들이 어른이고 다 연애하고 그냥 그 짓만 하는 거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운영 체계가 소피스틱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시대 상황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근데 아직도 중세적이고 근대적인 그런 신학을 공부한 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그 과거에는 이게 잘 먹히고 이제 이해가 됐어요. 뭐 나는 죽고 예수는 산다. 예수 중심 그런 의미가 있죠.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되던 시대는 그걸 좋아하는 사람도 한 부류가 있지만 지금 그거 안 먹히는 거예요. 뭐냐면 인간 중심의 시대 근대를 지났죠. 지금 개인 중심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를 했는데 성경을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해야 돼. 자, 나를 찾으라는 자기를. 지금 자기 관심이 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뭐냐? 과거는 나의 얘기하는 자체가 죄라고 생각하고 자아는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니까요. 시대가.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또 다른 면이 있어요. 나는 죽고 예수는 산다고 하는 일면에 그것도 잘 재해석해내면 그런 쪽도 있지만 한편에서 보면 지난 시간 제가 얘기했죠. 우리가 사람 죽을 때 뭐라 그래요? 영혼은 하나님께 왔으니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육체는 땅에서 와서 육체를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남는 거 있잖아, 나. 그게 나란 말이에요. 다윗도 알고 있었다고. 구약에 보면 자기 영혼을 위로해요, 내가. 자아가. 영혼아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 바라보자. 하나님 계신데 왜 낙심하냐. 영혼을 위로하는 나는 누구야? 그게 나란 말이에요. 육체 먹고 좀 더 자자 좀 더 넘자 먹고 마시고 야 그만 먹자. 먹고 싶어 입에 땡기는데 안 먹이는 나는 누구야? 그 나가 있단 말이에요. 로마서 1장에 보면 내 속에서 두 법이 싸워 성령의 법과 육신의 법이 싸우는 그걸 바라보고 있는 나. 바울은 뭐냐면 육신을 버리고 성령의 법을 따르기로 거기 편듭니다. 편을 드는 나라는 게 있거든. 그게 살아나야 되는 거야. 그걸 발견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나오게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으로.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할 일은 다 했고 너희들은 내가 하던 일을 내가 하다오. 요한복음 14장. 나라고 하는 걸 발견하고 그 내가 자의에 의해서 성령의 도움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하던 일을 지금 하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니까. 왜냐하면 인간 중심의 시대가 됐고요. 그리고 자기 중심의 시대가 됐는데 자기를 죽여버리가 너를 죽어라 이미 죽어 있거든. 내가 죽은데 뭐를 해. 아주 더 강하게 얘기를 하면요. 내가 없으면 예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은 거거든.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죽는 게 아니라. 그래서 너무 사람들을 수동적으로 만들고 완전히 구경꾼을 만드는 거지. 자아를 죽여버리면 안 돼요. 근데 그게 우리는 그동안에 계속해서 이 교회라는 곳이 자아를 죽이는 방향으로 갔거든.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시대에 맞지 않는 설교 그런 방향으로 목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 시대가 판이 바뀌었는데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본인들이 왜 그런지는 모르는데 이게 작동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 루크레트스적인 시대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다 바뀌었거든. 뭐냐면
옛날에는 카메라도 필름 카메라가 최고야. 일본이 그거 고집하다가 지금 망했거든요. 옛날에 뭐 2억대 3억씩 받은 게 지금 몇 천만 대밖에 안 팔린다는. 필름 역시 필름으로 찍어야지. 아, 좋지. 근데 요즘에 다 디지털로 찍어가지고 뭐 한 번에 돈도 안 들이고 뭐 수만 장씩도 찍었고 뭐 지우기도 하는데 그러면 필름 가지고 비싸게 해가지고 말이에요. 그거 가서 인화하고 그게 되겠냐고 안 되는 거거든요. 다 바뀌었어요. 핸드폰도 바뀌고 카메라도 바뀌고 지금 안 바뀌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공부도 우리 게 바뀌었잖아. 난 죽을 때까지 이거 안 할 줄 알았는데 온라인으로 이렇게 주문할 수밖에 없잖아요. 시대에 적응을 해나가는 거예요. 왜 교회만 적응을 안 하지? 성경 해석하고 설교하고 목회하는 게 안 맞냐. 아직도 플라톤식으로 가려고 하냐 이거야. 아직도 어거스틴으로 돌아가죠. 어거스틴 대표적인 플라톤주의자인데 다 끝났어요. 웨슬레, 바르트, 뭐 칼빈 다 끝났는데 그건 뭐하고 똑같냐면 다시 필름 카메라로 가야 된다. 아, 가요. 가면 되지. 아직 5G 뭐 스마트폰 있는데 얘는 2G 폰으로 그냥 돌아가야 된다. 아직도 갖고 있는 사람 있더라고. 아, 좋지. 그냥 갖고 있어. 그만큼 이제 우리가 이 들레즈의 철학사는 이 사람이 새로운 철학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시대가 이렇게 변한 걸 읽고 거기에 맞게 그 철학이 이런 철학에 의해서 지금 작동되고 있다는 거 시스템 자체가 달라졌다고 하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시대가 어떻게 지금 변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교회도 발빠르게 거기에 맞춰서 이제 모든 걸 바꿔야 되는 거죠. 바꿔서 어떻게 여기에 맞게 성경을 해석하고 거기에 맞게 우리가 설교도 해나고 사람들을 가르칠 건가. 그래야 사람들이 호응이 되는 거거든. 제가 뭐 비근한 예로 이제 자아 문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지금 자아를 죽이면 안 돼요. 내가 살아나야 되고 십자가도 내가 결단하고 져야지 세상이 바뀌는 거지. 나는 못해 하나님 뭐 주님이 알아서 다 해주세요. 그리고 뒤로 쳐져가지고 주님이 하는 걸 다시 난 구경만 할래요. 이런 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각자가 혼자 자기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가 하던 일을 대신해야 되는 거예요. 이어서.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린다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와서 다 해달라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서 지금 당시 시범도 보이고 말하자면 코치와 감독같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도 보면 그 교인들이 나가 제자들이 활동할 때 뒤에서 그 일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거 하는 거예요. 요즘에 뭐 베트남에 박항서가 뜨고 있는데 박항서가 나가서 뜁니까? 그라운드에 뛰는 건 선수가 뛰거든. 그라운드에서 뛰는 건 우리예요. 우리가 뛰어야 된다고. 부족한 걸 물어보고 도움받아서 뛰어야 되는 거지. 나는 못 뛰어. 저보다 뭐 저 감독님이 더 잘 뛰니까 나와서 대신 뛰어주세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이 이미 예수님의 대속으로 저주가 풀렸는데 그 사람들은 이 피조물들은 또 사람도 그렇고 이 사람들 중에는 그걸 모르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 자연은 자기가 할 줄 모르거든.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예수가 했던 걸 본받아서 우리 와서 저주를 풀어주고 살려달라고 하는 애원이거든요. 그런 점을 되살려서 돋보이도록 만들어가지고 설교도 하고 그렇게 살게 만들어줘야 돼. 각자가 뭐 이미 루터도 만인 사제를 얘기하는데 만인들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예수처럼 예수가 했던 일을 계승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이건 제가 만드는 말이 아니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내가 하던 일을 너희가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왜 그런 얘기는 귀담아 안 듣냐고. 내가 십자가에 되니까 그런 얘기는 귀찮게 들린다고. 그냥 보는 게 좋죠. 보는 게. 예수님이 하는 걸 지켜보면서 아 잘하시네. 박수 치고. 그런 게 좋잖아. 내가 하는 것보다. 근데 우리는 자기가 있는 처소에서 모든 사람이 만인 사제처럼 만인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이 했던 일을 계승하는 게 십자가거든. 그거예요. 내가. 예수처럼 기도해야 되고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붙들고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성령을 초청해야 되고 그런 일을 각자가 해줘야죠. 그럼 예수 같은 일 계승한 사람이 전 세계에 다 있게 되면 그게 천국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예수 하나밖에 없어. 아직도 나는 못해요. 주님이 해주세요. 그게 왜 그런 식으로 하냐 이 말. 그러면 정답은 주님 알고 계세요. 플라톤 사상이거든요. 응? 사람이 아무리 해봤자 예수님처럼 하겠냐. 저보단 주님이 잘하시니까 주님 해주세요. 나는 빵점짜리 50점밖에 안 돼. 그게 다 플라톤 사상에 나온 거거든요. 주님은 네가 해라. 내가 부족한 거 도와줄게. 모두가 그리스도처럼 하나님 아들들이거든. 아들들. 로마서 8장 읽어보세요. 그런 신학, 그런 성경 해석, 그런 것을 가르쳐서 모두가 그리스도가 했던 일을 자기 처소에서 현장에서 하게 만드는 그런 시대가 돼야 된다. 그걸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들레즈가 얘기하는 소피스트적인 운영 체계로서의 철학을 공부를 해두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거기에 맞춰서 어플을 짜고 뭐 프로그램 만들어서 돌리듯이 채수를 세부대에 담아 성경 해석해서 올려놓고 그것이 작동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루크레테스의 이 철학은 새로운 시대를 이해하는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현대의 세상 사람들은 루크레스가 얘기하는 식으로 다 생각하고 있다.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고 그 이상을 얘기하는 것, 그것은 바로 사람을 현혹하려고 하는 잘못된 악당들이 하는 짓이라고 보고 있고 살아있는 것도 끝이기 때문에 쾌락을 즐겨야겠다. 그런 식으로 딱 살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보세요. 식욕, 성욕, 수면욕. 그거잖아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내세 문제를 어떻게 이 내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다 겁주려고 하고 우리 쓸데없이 걱정하게 만드는 그런 잘못된 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교하고 다음 세상에 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과연 그걸 믿고 있나? 그런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시작은 자아의 발견부터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